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지혜를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운명의 갈림길에 선한 남자. 서울의 어느 한적한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문을 열자 희미한 향냄새가 고요히 우리를 맞이합니다. 어두운 방 안, 흔들리는 촛불 아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이들의 삶과 운명을 들여다본 무속인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한 남자의 사주팔자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직하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재명. 그의 운명은 마치 거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군요. 세찬 바람을 만나면 하늘 높이 솟아오르지만 성난 파도가 몰아치면 속절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과 함께 속삭입니다. 어부지리로 얻은 자리. 하지만 결국 그 칼날은 등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한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푸른 용의 해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사주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까요? 불교의 연기법은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람에 나뭇가지 하나가 흔들리면 숲 전체가 술렁이듯 한 나라 지도자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파장은 온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에 그의 사주에 담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서사를 넘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사주 속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의 혹독한 가난이 그를 어떻게 담금질했는지, 그의 날카로운 언변과 동물적인 감각이 어떻게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게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가오는 2025년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그가 내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와 겸손, 그리고 선의 깨달음이 담긴 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는 운명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배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 속에서 길을 잃게 될까요? 이제 그의 사주첩을 펼쳐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겨울나무, 을목의 본질, 다시 촛불이 흔들리는 작은 방 안. 무속인은 이재명의 사주를 펼쳐놓고 마치 오래된 고서를 읽듯 조심스럽게 그 결을 따라갑니다. 그녀의 눈빛이 사주의 한 글자에 머물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이 사람, 추운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군요. 차가운 대지 위에 홀로 서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려 애쓴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나무처럼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킨 인물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을목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세찬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 잡초나 넝쿨처럼 유연함 속에 강한 의지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1960에서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산업화를 이뤄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가난과 결핍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세상과 맞서 싸울 단단한 갑옷과 날카로운 창을 쥐어주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무처럼 그는 생존을 위해 그 누구보다 기회를 빨리 포착하고 한번 잡은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비범한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사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재물과 권력에 대한 아주 강한 욕망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탐욕과는 결이 다릅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세상에 던져졌던 그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이자 방패인 셈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언변의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강력한 힘에 매료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때로 듣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지만 그 예리함 때문에 종종 구설수에 오르내립니다. 사주의 따뜻한 불의 기운, 즉 화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마른 사람을 살리는 다리가 될 수도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를 높은 곳으로 이끈 동아줄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아슬아슬한 칼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성격에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면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의 혹독했던 성장 과정을 이해한다면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결핍의 시간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타인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늘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싸움터라고 믿으며 자랐기 때문일까요? 그는 타인과 손을 잡는 법을 알면서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외로운 경계심을 품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에 얽매이면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들게 됩니다. 그의 사주는 견고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얕아지고 진정한 인연을 맺지 못한다면 결국 거대한 권력 속에서 홀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기회를 포착하는 눈이 경이로울 정도로 빠릅니다. 성남시장 시절 그는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줬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와 신뢰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사주 속의 을목,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높이 자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깊고 단단하지 않으면 언젠가 거센 바람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강인함 뒤에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놓칠 수 있는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결코 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인연을 맺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길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2장 바람을 타는 배, 기회와 그림자 이재명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마치 세찬 바람을 타고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살이 빠를 때는 거침없이 나아가며 수많은 기회를 잡아내지만 그 흐름이 너무 거세지면 자칫 중심을 잃고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무속인은 그의 사주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기회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시대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재능을 가졌지요. 그렇습니다. 그의 사주는 타인과의 인연,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통해 자신의 빛을 발하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결코 혼자 힘으로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시대적 요구, 그리고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들이 복잡한 인연의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 지금의 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정치 역정을 돌아보면 인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게 작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이 단숨에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도 그의 곁에 모여든 사람들과 시대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마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마치 모두가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듯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읽는 눈이 빠르고 정치 무대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정책 발표는 늘 여론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절묘한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비범한 재능은 동시에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의 사주에는 차갑고 어두운 음의 기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때로 불안과 의심으로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만 그 인연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자라는 덩굴나무처럼 자신을 지탱해주던 지지대가 사라지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문제입니다. 타인과 시대가 만들어준 기회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인연이 끊어지는 순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강경한 발언이나 논란을 일으켰던 행동들은 종종 사람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전략적 사고는 정치 무대에서 강력한 무기이지만 인간적인 신뢰나 감정적 유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 칼날은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삶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그의 마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힘을 가졌지만 그 말이 너무 날카로울 때는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의 기회주의적 재능은 그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았지만 스스로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아찔한 높이에서 추락할 위험 또한 안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늘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의 길.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의 사주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욕망에 휘둘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인가? 그의 선택은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항로와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2025년 용의 해가 몰고 올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빛과 그림자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제3장 용의 해 2025년의 거대한 파도 점집의 작은 방, 촛불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이재명의 사주 위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무속인은 사주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2025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로군요. 지금 하늘이 이 사람에게 거대한 기회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방 안의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예로부터 용은 권력, 명예, 그리고 거대한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이재명의 사주는 지금 그 용의 기운과 맞물려 강력한 상승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마치 순풍을 만난 배가 돛을 활짝 펴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형국입니다. 그의 정치적 기운이 일생일대의 절정에 달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기운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현실 속에서 그 조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말 나라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는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얻으며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민심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장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사주는 바로 이 시기를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밝은 빛 뒤에는 반드시 짙은 그림자가 따르는 법입니다. 무속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을 잇습니다. 그의 운은 물 위에 뜬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누구보다 빠르게 나아가지만 파도가 거세게 치면 누구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지요. 이재명의 사주는 어부지리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그의 성공이 오롯이 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쟁자의 실수나 시대의 혼란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말의 정치적 격변 또한 그의 능력과 더불어 상대의 결정적 실책이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 사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기회는 영원히 그의 손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을 떠올려 봅니다. 나라는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연과 조건 속에서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의 상승세 또한 수많은 국민, 동료, 심지어 정적들의 선택까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만약 그가 이 거대한 기회 앞에서 자만심에 빠져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면 그 순간 그의 배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좌초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10월과 11월은 그의 운명에 매우 큰 변동성을 가져올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이 시기는 뜨거운 불의 기운과 단단한 흙의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때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내부의 배신, 혹은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의 빠른 판단력과 날카로운 전략은 이 길을 돌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무속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람을 타는 법을 알지만 돛을 다루는 법을 잘못 익히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이재명은 자신의 힘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겸손의 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사주는 묻습니다. 그는 하늘이 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튼튼한 다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더 큰 혼란의 불씨가 될 것인가? 그의 선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갈 항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4장, 운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점집의 촛불이 여전히 방안을 따뜻한 빛으로 감쌉니다. 무속인은 이재명의 사주첩을 조용히 덮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겸손과 신중함입니다. 그녀의 말은 지극히 간단하지만 마치 오래된 사찰의 풍경소리처럼 마음 깊은 곳까지 선명한 울림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만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신을 베지만 겸손은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이재명의 사주는 그의 성공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비롯되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시대의 바람을 능숙하게 타왔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왔는지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홀로 서 있을 수 없듯 그의 운명 또한 국민들과의 진정한 연결과 신뢰 위에 서야만 합니다. 불교의 무소유 사상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가 권력과 명예에 대한 개인적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국민의 아픈 마음에 더 깊이 귀 기울일 때 그의 앞길은 비로소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의 강하고 직설적인 발언은 때로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지만
때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마음의 문을 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신중함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가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정책 중 일부는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바로 이 작은 희망의 목소리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만 대신 겸손으로, 불통 대신 진심 어린 소통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무속인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마음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운명의 길은 가장 높은 곳으로 열린다. 그런데 이 조언은 비단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불교의 정념수행은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들여다보라고 가르칩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을 느끼며 내 안에 들끓는 욕망과 두려움, 분노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명상을 시작한 뒤로 화를 덜 내게 되고 세상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굳어있던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은 한 걸음이 천리 길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재명이 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그의 배는 2025년에 거센 폭풍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각자의 삶에서 작은 친절과 겸손을 실천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운명은 선택에 답한다. 점집의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부드럽게 사그라듭니다. 무속인은 깊은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결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길은 바로 우리의 길과 단단히 얽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사주는 한 개인의 운명이라는 캔버스 위에 우리 시대 전체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습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의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운명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푸른 용의 해는 분명 위기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재명이 만약 개인의 욕망을 넘어 겸손과 자비의 리더십을 선택한다면 그는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그를 향한 비판과 분열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적인 대화와 참여를 통해 더 나은 길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까?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의 운명은 결국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 즉 민심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지혜를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운명의 갈림길에 선한 남자 서울의 어느 한적한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문을 열자 희미한 향냄새가 고요히 우리를 맞이합니다. 어두운 방 안, 흔들리는 촛불 아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이들의 삶과 운명을 들여다본 무속인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한 남자의 사주팔자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직하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재명. 그의 운명은 마치 거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군요. 세찬 바람을 만나면 하늘 높이 솟아오르지만 성난 파도가 몰아치면 속절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과 함께 속삭입니다. 어부지리로 얻은 자리. 하지만 결국 그 칼날은 등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한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푸른 용의 해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사주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까요? 불교의 연기법은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람에 나뭇가지 하나가 흔들리면 숲 전체가 술렁이듯 한나라 지도자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파장은 온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에 그의 사주에 담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서사를 넘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사주 속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의 혹독한 가난이 그를 어떻게 담금질했는지, 그의 날카로운 언변과 동물적인 감각이 어떻게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게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가오는 2025년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그가 내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와 겸손, 그리고 선의 깨달음이 담긴 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는 운명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배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 속에서 길을 잃게 될까요? 이제 그의 사주첩을 펼쳐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겨울나무, 을목의 본질, 다시 촛불이 흔들리는 작은 방 안. 무속인은 이재명의 사주를 펼쳐놓고 마치 오래된 고서를 읽듯 조심스럽게 그 결을 따라갑니다. 그녀의 눈빛이 사주의 한 글자에 머물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이 사람, 추운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군요. 차가운 대지 위에 홀로 서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려 애쓴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나무처럼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킨 인물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을목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세찬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 잡초나 넝쿨처럼 유연함 속에 강한 의지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1960에서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산업화를 이뤄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가난과 결핍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세상과 맞서 싸울 단단한 갑옷과 날카로운 창을 쥐어주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무처럼 그는 생존을 위해 그 누구보다 기회를 빨리 포착하고 한번 잡은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비범한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사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재물과 권력에 대한 아주 강한 욕망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탐욕과는 결이 다릅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세상에 던져졌던 그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이자 방패인 셈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언변의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강력한 힘에 매료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때로 듣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지만 그 예리함 때문에 종종 구설수에 오르내립니다. 사주의 따뜻한 불의 기운, 즉 화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마른 사람을 살리는 다리가 될 수도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를 높은 곳으로 이끈 동아줄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아슬아슬한 칼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성격에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면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의 혹독했던 성장 과정을 이해한다면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결핍의 시간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타인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늘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싸움터라고 믿으며 자랐기 때문일까요? 그는 타인과 손을 잡는 법을 알면서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외로운 경계심을 품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에 얽매이면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들게 됩니다. 그의 사주는 견고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얕아지고 진정한 인연을 맺지 못한다면 결국 거대한 권력 속에서 홀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기회를 포착하는 눈이 경이로울 정도로 빠릅니다. 성남시장 시절 그는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줬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와 신뢰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사주 속의 을목,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높이 자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깊고 단단하지 않으면 언젠가 거센 바람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강인함 뒤에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놓칠 수 있는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결코 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인연을 맺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길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2장 바람을 타는 배, 기회와 그림자 이재명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마치 세찬 바람을 타고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살이 빠를 때는 거침없이 나아가며 수많은 기회를 잡아내지만 그 흐름이 너무 거세지면 자칫 중심을 잃고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무속인은 그의 사주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기회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시대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재능을 가졌지요. 그렇습니다. 그의 사주는 타인과의 인연,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통해 자신의 빛을 발하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결코 혼자 힘으로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시대적 요구, 그리고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들이 복잡한 인연의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 지금의 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정치 역정을 돌아보면 인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게 작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이 단숨에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도 그의 곁에 모여든 사람들과 시대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마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마치 모두가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듯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읽는 눈이 빠르고 정치 무대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정책 발표는 늘 여론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절묘한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비범한 재능은 동시에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의 사주에는 차갑고 어두운 음의 기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때로 불안과 의심으로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만 그 인연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자라는 덩굴나무처럼 자신을 지탱해주던 지지대가 사라지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문제입니다. 타인과 시대가 만들어준 기회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인연이 끊어지는 순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강경한 발언이나 논란을 일으켰던 행동들은 종종 사람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전략적 사고는 정치 무대에서 강력한 무기이지만 인간적인 신뢰나 감정적 유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 칼날은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삶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그의 마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힘을 가졌지만 그 말이 너무 날카로울 때는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의 기회주의적 재능은 그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았지만 스스로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아찔한 높이에서 추락할 위험 또한 안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늘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의 길.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의 사주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욕망에 휘둘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인가? 그의 선택은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항로와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2025년 용의 해가 몰고 올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빛과 그림자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제3장 용의 해 2025년의 거대한 파도 점집의 작은 방, 촛불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이재명의 사주 위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무속인은 사주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2025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로군요. 지금 하늘이 이 사람에게 거대한 기회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방 안의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예로부터 용은 권력, 명예, 그리고 거대한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이재명의 사주는 지금 그 용의 기운과 맞물려 강력한 상승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마치 순풍을 만난 배가 돛을 활짝 펴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형국입니다. 그의 정치적 기운이 일생일대의 절정에 달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기운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현실 속에서 그 조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말 나라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는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얻으며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민심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장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사주는 바로 이 시기를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밝은 빛 뒤에는 반드시 짙은 그림자가 따르는 법입니다. 무속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을 잇습니다. 그의 운은 물 위에 뜬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누구보다 빠르게 나아가지만
파도가 거세게 치면 누구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지요. 이재명의 사주는 어부지리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그의 성공이 오롯이 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쟁자의 실수나 시대의 혼란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말의 정치적 격변 또한 그의 능력과 더불어 상대의 결정적 실책이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 사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기회는 영원히 그의 손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을 떠올려 봅니다. 나라는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연과 조건 속에서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의 상승세 또한 수많은 국민, 동료, 심지어 정적들의 선택까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만약 그가 이 거대한 기회 앞에서 자만심에 빠져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면 그 순간 그의 배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좌초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10월과 11월은 그의 운명에 매우 큰 변동성을 가져올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이 시기는 뜨거운 불의 기운과 단단한 흙의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때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내부의 배신, 혹은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의 빠른 판단력과 날카로운 전략은 이 길을 돌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무속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람을 타는 법을 알지만 돛을 다루는 법을 잘못 익히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이재명은 자신의 힘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겸손의 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사주는 묻습니다. 그는 하늘이 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튼튼한 다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더 큰 혼란의 불씨가 될 것인가? 그의 선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갈 항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4장 운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점집의 촛불이 여전히 방안을 따뜻한 빛으로 감쌉니다. 무속인은 이재명의 사주첩을 조용히 덮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겸손과 신중함입니다. 그녀의 말은 지극히 간단하지만 마치 오래된 사찰의 풍경소리처럼 마음 깊은 곳까지 선명한 울림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만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신을 베지만 겸손은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이재명의 사주는 그의 성공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비롯되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시대의 바람을 능숙하게 타왔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왔는지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홀로 서 있을 수 없듯 그의 운명 또한 국민들과의 진정한 연결과 신뢰 위에 서야만 합니다. 불교의 무소유 사상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가 권력과 명예에 대한 개인적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국민의 아픈 마음에 더 깊이 귀 기울일 때 그의 앞길은 비로소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의 강하고 직설적인 발언은 때로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지만 때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마음의 문을 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신중함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가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정책 중 일부는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바로 이 작은 희망의 목소리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만 대신 겸손으로, 불통 대신 진심 어린 소통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무속인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마음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운명의 길은 가장 높은 곳으로 열린다. 그런데 이 조언은 비단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불교의 정념수행은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들여다보라고 가르칩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을 느끼며 내 안에 들끓는 욕망과 두려움, 분노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명상을 시작한 뒤로 화를 덜 내게 되고 세상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굳어있던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은 한 걸음이 천리 길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재명이 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그의 배는 2025년에 거센 폭풍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각자의 삶에서 작은 친절과 겸손을 실천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운명은 선택에 답한다. 점집의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부드럽게 사그라듭니다. 무속인은 깊은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결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길은 바로 우리의 길과 단단히 얽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사주는 한 개인의 운명이라는 캔버스 위에 우리 시대 전체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습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의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운명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푸른 용의 해는 분명 위기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재명이 만약 개인의 욕망을 넘어 겸손과 자비의 리더십을 선택한다면 그는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그를 향한 비판과 분열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적인 대화와 참여를 통해 더 나은 길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까?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의 운명은 결국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 즉 민심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지혜를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운명의 갈림길에 선한 남자. 서울의 어느 한적한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문을 열자 희미한 향냄새가 고요히 우리를 맞이합니다. 어두운 방 안, 흔들리는 촛불 아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이들의 삶과 운명을 들여다본 무속인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한 남자의 사주팔자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직하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재명. 그의 운명은 마치 거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군요. 세찬 바람을 만나면 하늘 높이 솟아오르지만 성난 파도가 몰아치면 속절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과 함께 속삭입니다. 어부지리로 얻은 자리. 하지만 결국 그 칼날은 등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한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푸른 용의 해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사주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까요? 불교의 연기법은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람에 나뭇가지 하나가 흔들리면 숲 전체가 술렁이듯 한나라 지도자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파장은 온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에 그의 사주에 담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서사를 넘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사주 속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의 혹독한 가난이 그를 어떻게 담금질했는지, 그의 날카로운 언변과 동물적인 감각이 어떻게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게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가오는 2025년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그가 내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와 겸손, 그리고 선의 깨달음이 담긴 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는 운명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배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 속에서 길을 잃게 될까요? 이제 그의 사주첩을 펼쳐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겨울나무, 을목의 본질, 다시 촛불이 흔들리는 작은 방 안. 무속인은 이재명의 사주를 펼쳐놓고 마치 오래된 고서를 읽듯 조심스럽게 그 결을 따라갑니다. 그녀의 눈빛이 사주의 한 글자에 머물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이 사람, 추운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군요. 차가운 대지 위에 홀로 서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려 애쓴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나무처럼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킨 인물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을목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세찬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 잡초나 넝쿨처럼 유연함 속에 강한 의지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1960에서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산업화를 이뤄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과도 닮아 있습니다. 가난과 결핍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세상과 맞서 싸울 단단한 갑옷과 날카로운 창을 쥐어주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무처럼 그는 생존을 위해 그 누구보다 기회를 빨리 포착하고 한번 잡은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비범한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사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재물과 권력에 대한 아주 강한 욕망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탐욕과는 결이 다릅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세상에 던져졌던 그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이자 방패인 셈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언변의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강력한 힘에 매료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때로 듣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지만 그 예리함 때문에 종종 구설수에 오르내립니다. 사주의 따뜻한 불의 기운, 즉 화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마른 사람을 살리는 다리가 될 수도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를 높은 곳으로 이끈 동아줄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아슬아슬한 칼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성격에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면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의 혹독했던 성장 과정을 이해한다면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결핍의 시간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타인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늘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싸움터라고 믿으며 자랐기 때문일까요? 그는 타인과 손을 잡는 법을 알면서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외로운 경계심을 품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에 얽매이면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들게 됩니다. 그의 사주는 견고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얕아지고 진정한 인연을 맺지 못한다면 결국 거대한 권력 속에서 홀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기회를 포착하는 눈이 경이로울 정도로 빠릅니다. 성남시장 시절 그는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줬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와 신뢰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사주 속의 을목,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높이 자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깊고 단단하지 않으면 언젠가 거센 바람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강인함 뒤에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놓칠 수 있는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결코 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인연을 맺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길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2장 바람을 타는 배, 기회와 그림자 이재명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마치 세찬 바람을 타고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살이 빠를 때는 거침없이 나아가며 수많은 기회를 잡아내지만 그 흐름이 너무 거세지면 자칫 중심을 잃고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무속인은 그의 사주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기회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시대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재능을 가졌지요. 그렇습니다. 그의 사주는 타인과의 인연,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통해 자신의 빛을 발하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결코 혼자 힘으로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시대적 요구, 그리고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들이 복잡한 인연의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 지금의 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정치 역정을 돌아보면 인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게 작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이 단숨에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도 그의 곁에 모여든 사람들과 시대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마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마치 모두가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듯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읽는 눈이 빠르고 정치 무대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정책 발표는 늘 여론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절묘한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비범한 재능은 동시에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의 사주에는 차갑고 어두운 음의 기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때로 불안과 의심으로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만 그 인연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